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질문, 미국에서 주택 구입 과연 언제가 가장 좋을까? 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교포분들, 즉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들을 중심으로 풀어볼 텐데요. 단순히 지금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마다 구입 타이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구입 타이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체의 주택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시장은 크게 수요와 공급, 이자율, 경제 상황, 계절적 요인, 지역별 특성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어요. 2020년대 초반 팬데믹 이후에는 이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동시에 건설 공급은 여러 이유로 제약을 받으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미쳤다라고 느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상승세는 꺾였고 주택시장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 패드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모기지 이자율도 같이 올랐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면 월 페이먼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입 적기는 단순히 집값이 낮을 때만이 아니라 이자율, 본인의 재정 상황, 주택 가격, 그리고 구매 목적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에는 계절성도 있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봄이 오면 시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겨울 동안 조용했던 시장이 날씨가 풀리고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봄과 초여름에는 매물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 특히 12월과 1월 같은 시기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고 경쟁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흥정을 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상황입니다. 대출 조건, 직장 위치, 가족 구성원, 아이들 학교 문제 등에 따라 적기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LA에 사는 사람, 그리고 뉴욕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먼저 LA의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LA는 넓은 도시와 교외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해 있어서 주택 수요가 꾸준합니다. 특히 영화산업, 기술산업 등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LA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LA는 날씨가 좋고 삶의 질이 높다는 이미지 때문에 외부 수요도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단순히 언제 가격이 낮다를 기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LA 거주자 김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볼게요. 김 씨는 지금 렌트비가 $3,000가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해졌습니다. 김 씨가 집을 보러 다녀 보니 월 페이먼트가 렌트비보다 낮거나 비슷한 집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지금 이자율이 조금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고정 모기지로 집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자율이 조금 높은 시기라면 가격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는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LA 같은 곳에서 더욱 고려할 만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뉴욕을 생각해 볼까요? 뉴욕, 특히 맨해튼, 브루클린 같은 도심 지역은 LA와는 또 다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뉴욕은 아파트 비중이 높고 오피스 수요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가 늘어나 오피스 수요가 줄면 일부 사람들은 도심을 떠나 교외로 이사를 갑니다. 이런 변화는 주택 가격과 렌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단순히 봄이나 가을이니까 좋다보다는 직장 패턴, 이사 수요, 그리고 도시의 경제 동향을 더 자세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욕 거주자 이 씨의 경우를 상상해보면 이 씨는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고 최근 하이브리드 워크가 늘면서 사무실 출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맨해튼에 큰 집이 필요 없다고 느껴 교외로 눈을 돌렸죠. 이런 상황에서는 뉴욕 도심의 가격 변동보다 교외 지역의 가격과 커뮤트 통근 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씨는 집값이 조금 떨어진 한적한 교외 지역에서 가격 협상까지 해서 월 납입금이 훨씬 줄어든 집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처럼 대도시에서는 이런 생활 패턴 변화가 주택 구입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일반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주택 구입 시점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자율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낮으면 같은 집값이라도 월 페이먼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부담이 커져서 같은 가격대의 집이라도 체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자율이 낮을 때 구입을 선호합니다. 둘째는 개인 재정 상태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신용 점수, 비상금, 재용 자리 퍼낸스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라이프 스타일과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인지, 내 집 마련인지, 은퇴 후 주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향후 지역개발 계획, 렌트 수요, 인구 유입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학교, 출퇴근 거리, 커뮤니티 안전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연구는 타이밍보다 장기 보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은 늘 움직입니다.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생활할 집이라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택시장은 우리가 사는 지역, 직장, 가족 상황에 따라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LA에서도 지역마다, 뉴욕에서도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듯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제 집을 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